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우리의 판단력이 지닌 시륵가 371쪽이죠. 진리의 관계는 올빼미 눈과 태양의 광의와 관계가 같다. 그토록 명백한 빛에 비교된 그토록 조잡한 맹목 말고 무엇으로 그 관계를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력이 그냥 올빼미 눈이고 진리는 태양의 광의요. 우리 판단력이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10번째 주니까 전체적으로 영원불멸 반대 사상이죠. 인간의 학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된 분야이다. 가장 단호한 독단론자들도 특히 이 문제에서는 아카데미아 학파의 그늘 아래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카데미아가 뭡니까? 판단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학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학설을 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까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했는데, 그들이 입증한다기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 네 번째 줄 밑에서 추종자들에겐 이 두 가지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그럴듯해 보였다. 하나는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는 영광에 대한 헛된 갈망을 앉혀놓을 기반이 자리 잡을 터전이 없다는 것이고, 영광에 대한 그거죠. 그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고, 또한 하나는 플라톤이 말했듯이 악덕이 인간적 정의의 어둡고 불확실한 눈을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신적 정의의 관역으로 남아 죄인들이 죽은 뒤에까지 그들을 추적하리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인간 영원 불멸 반대 사상에 대한 반대가 이게. 이 두 가지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불멸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불멸이라는 얘기지 지금. 영원 불멸이라는 거죠. 불멸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빌려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 아니면은 그냥 죽고 말지 그뿐인데,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 이게 희망하죠. 영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한다는 거지. 글로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적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뭐야? 죽은 뒤에도 죄인을 추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불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의롭게 영광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 불멸 사상이 낫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영원 불멸인 것 같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 우리 아직 진짜 안 영혼은 죽어봤잖아.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죽음 뒤에 모르잖아요. 죽음 뒤를. 근데 궁금하다. 나는 이게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 루크레티우스나 이쪽 파들은 영원 불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같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 오늘만 읽어온 부분에 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영원 불멸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리셋된다는 개념도 좀 애매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 불멸을 믿지 않는 쪽이거든요. 뭐 유전자가 있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내세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 쪽이라서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시니까 하고 모르죠. 이게 오래된 질문이라는 게 아킬레우스의 그 엄마가 아킬레우스한테 한 말이 있잖아.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름은 영원할 거고, 그렇죠. 명성은 네 영광이잖아. 근데 빨리 죽을 거라는 거지. 죽을 근데 안 하면 오랫동안 잘 살 거라고 했거든.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름은 영원 불멸이지만 이름은 남지만 뭐 가족은 남지만
호랑이 이름 그러니까. 남기고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뭐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을 네, 위해서. 네. 이거는 참 인류가 계속 지금까지 오면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영원 불멸이 아니라 그런 현재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잖아. 이게 영원 불멸이라고 믿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달라질 거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그 속된 말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생에 대한 삶의 가치를 그만큼 많이 둔다는 얘기고, 우리가 말했을 때 옛날에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났다는 예, 그런 예. 게 실제 미국 대통령 중에 그랬잖아. 그 둘이가 굉장히 라이벌이 2대인가 4대 대통령이 억울하다. 예. 당일날 죽었어. 근데 둘 다 내가 먼저 죽는 게 억울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식이 잘 안 전해지니까 사실 따지면 그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죽었다는 그날 미국 독립 기념일 날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인도 얘기도 했지만은 왜 그 내세가 있다는 거를 믿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하고 자기만 그렇게 믿는 그렇죠. 거지. 믿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 삶에 대한 위안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안 그러면 불만을 가지고 하길 텐데. 불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한 단계 더 예, 높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데 그 불만이 없다는 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이 그냥 아니 이런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아야 네. 변화가 오는데 유전적으로도 그렇죠. 환경도 네.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 쳇바퀴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못 벗어나서 매일 종만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세를 근데- 위해서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예. 자기 어떤 합리화 내지는 자기 위안일 그렇죠. 수 있다는 게 위안을 그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긍정적인 거지.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런 불만을 갖고 만약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 그 패턴을 깰 수 있으면은 불만을 갖고 깨야지. 근데 깰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요새 같으면 그 깨길 수 있기 때문에 뭔 다른 짓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좋은 일,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순응하고 사는 게 이제 불만 없이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을 통해서 외형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여행 가서 느꼈는데 태국들이 가보면 왕족들이 그 탁신부터 해서 일을 많이 벌리잖아요. 그런데 전혀 국민들이 그 왕궁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니까 그의 계급을 신성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정치적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몫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다. 안 배워도. 그래서 이미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터치를 안 하면 뭐 이걸 행복이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 그건 교육의 힘인 것 같은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더더욱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예.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가능- 자기 가능- 성취감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족도가 이제 낮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의사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행복에 대한. 그래서 그거 사실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 만족을 하면 잘 지낼 수 있는데 목표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못 느낀대요. 네. 그러네. 네, 그 갭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표치를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너무 난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딱 그냥 잘 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는 그 뭐라 그래 잘 사는 집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빠가 월급을 받은 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 먹으러 범어시장에 가서 그날 돼지고기를 사 먹었어요. 우리가 아빠 월급 받는 날이. 그리고 가고 엄마가 막 연탄 사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 개념 없이 그냥 배가 안 고프고 뭐 그냥 아빠 월급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그게 나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도 한 번씩 그 얘기하는 게 엄마는 지금도 옛날 아줌마니까 자꾸 왜 하이타이하고 막 쌀 사놓고 이런 걸 너무 엄마가 막 내가 막 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엄마는 막 그거가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그 5번째 줄에 인간은 자기 존재를 연장하려고 노심초사한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준비해 두었다. 신체의 보존을 위해서는 무덤이 있고 이름의 보존을 위해서는 영광이 있다. 참. 그 뒤에 계속해서 온갖 술책으로 자기 자신을 후원하려 했다. 영혼은 근심과 유약함으로 인해 제 발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사방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 정신의 불멸성이라는 그토록 정당하고 명백한 신념을 가장 완고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입증하는 데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력한지 놀랄 지경이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몽상이지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 아니다. 이 정론을 통해 인간만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 운수와 우연의 덕택임을 시인할 수 있다. 이게 진리 발견한 게 우리의 정신력의 소산이 아니고 운수와 우연이네. 우리 자신의 사유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옳건 그르건 간에 불확실성과 논장에 매여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이 바벨탑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한 것은 우리의 오만을 보라고 우리의 비참과 무능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분의 도움 없이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 그분 은총의 등불 없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것은 헛상이요 망상일 뿐이다. 운수득택에 아까는 운수와 우연이라고 그랬죠. 득택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어도 우리는 한계를 갖고 영속적인 진리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의 허약함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나는 hen자들의 지혜를 부수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허망한 금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감추는 어두움은 갬손에게는 훈련이요 오만에게는 재갈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다는 거고, 우리의 맹목과 어리석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오만 방자함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인가. 참. 그 다음에 하던 일로 되돌아오자면 영생불멸이라는 열매는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데 있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간후함으로 그 열매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덕으로 그분 은총의 언덕으로 그토록 고매한 믿음의 진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자. 그것은 자연이 가르쳐준 것도 우리의 이성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니 말이다. 이성이 별 볼일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은혜를 받고 더 갚아 드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다. 그 뒤 보면은 우리가 영혼의 불멸성을 다룰 때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지옥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한다는 사실이 가벼운 논거가 아님을 알게 된다. 나는 이 일반적인 믿음을 이용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멸의 속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이 괴뇌에 덧붙이는 공상적인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영혼에게 이성에서의 수명보다는 길지만 한정된 수명을 부여하는 스토아파는 치워두자. 이제 아까 플라톤은 이 보상받은 영혼을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신들은 우리에게 까마귀 많은 수명을 준다고 돼 있고 우리 영혼 오래 산다 하지만 영원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키케로도 그랬고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 여러 곳에 남아있는 견해로는 피타고라스가 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타고라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윤회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자기가 206년간의 자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들은 이 영혼들이 때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기도 한다. 올라가는 건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이 윤회의 그걸 탈을 벗어났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좀 덕을 완전히 그죠? 쌓으면. 그게 보면 오리게네스는 영혼을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끝없이 오락가락하게 한다. 바로는 로마의 그 학자죠. 바로가 진술한 견해에 따르면 영혼들은 440년을 주기로 자기의 첫 신체와 재결합한다. 크리스포스는 일정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결합이 일어난다 그랬고, 플라톤은 핀다로스와 고대의 시에서 영혼들이 무한한 변천을 겪게 되어 있고 저 세상의 삶도 일시적이므로 저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나 보상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믿음을 얻었다면서 그리고 상기의 재료라고 그랬죠.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곧 상기, 기억의 그 연상되는 그 기억이라고. 영혼의 변화 과정은 이러하다 봅시다. 잘 산 영혼은 그에게 할당된 벨로 돌아가고 벨로라. 잘못 산 영혼은 여자의 몸속으로 다시 인간이 됐는데 그래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악한 행수에 걸맞은 조건은 짐승이 축생이 된다는 거죠. 이성의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조잡하고 우매하고 유치한 성질을 부숴버리고 자신의 원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은 징벌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불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곱 번 변화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7번을 한번 통해서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윤회를 하는데 7번 윤회를 하면서 그 도를 열심히 덕행을 이루면 나중에 보살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불한다고 성불 부처가 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방금 첫 번째 나왔다시피 그 잘 산 영혼이 별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성불하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영혼 부처의 열반으로 예, 가버리는 위로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서 부처님들, 스님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성불하십시오 뭐 이러는 거고 뭐 다시 인사할 때 그러잖아. 들어갈 때 스님들 합장하면 성불하십시오. 그게 이제 태어나지 않는 거라. 다시 태어나는 거는 방금 업을 갖고 업을 다시 업을 갖고 와야 자기 죄를 되는구나. 어떻게든 다시 그랬다. 그래서 별이 저래 많은가? 그럴 그래서 많은가? 셀 수도 없이 이게 많은가? 보면 에피크로스가 뭐 제기한 반론 중에서 죽는 자들이 태어나는 자가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무한하다고 봐야지. 죽는 자나 사는 자나 그렇게 봐야. 이거는 좀 반론이 좀 이상하네. 그다음 또 재밌는 건 다음 페이지 377쪽에 어떤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의 몸에 남아 있다가 그러니까 그뭐또 벌레나 짐승들을 생동하게 한다는 그거 뭐라 그런 그런 얘기 거 있고. 그건 뭐라 하잖아요. 왜 몸에 들어가는 거. 기생충? 그 말고 귀가 아니고 뭐. 빙이 되는가? 비니. 다른 자들은 영혼을 죽는 부분과 불멸하는 부분으로 나눈대. 영혼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영혼을 물질로 보면서도 불멸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물질인데 불멸이. 물질이죠. 어떤 자들은 영혼은 불멸하되 지식이나 인식 능력은 없다고 본다. 죄인들의 영혼은 마귀가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도 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에게서 신이 태어난다고 플루타르코스가 생각하듯이 말이다. 구원받은 자는 신이 되나 봐요. 이 플루타르코스는 자연과 신성한 정의에 비춰 유득한 인간의 영혼은 인간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반신이 되고 정화 제2에서처럼 모든 수동성과 필멸성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씻겨져 정화되고 나면 그 어떤 인간적인 규범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그리고 참다운 사리에 따라 반신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신이 된다. 인간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반신이 되고 반신에서 완전한 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다잖아요. 플라토노스가. 베아트리체처럼 그렇게 되겠지. 베아트리체. 단테의 그녀, 단테의 그녀. 베아트리체, 틸다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뭐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378 철학이 신체의 부분들에 관해 가르쳐준 것들도 그에 못지않게 갱솔하다. 그 보면 그 정액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나오죠. 너무 재밌었어요. 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서의 거품, 골수에 흘러내린 것, 내의 정수 일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없다고 돼 있고 생긴 여자들이 쏟는 것은 쾌락과 몸놀림에서 생긴 열 때문에 나온 땀일 뿐이라고 참 생식에는 아무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남자는 무슨 말 이야기 안 하네. 틀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이거 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남자 중심적 사고였어. 맞아. 요즘은 남자가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남성. 그다음에 379쪽이 밑에서 5번째 줄에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정신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지식을 별로 얻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 중심적이고 보면 서양에서도 보면 남자 중심적인 게 우리 그 영국이랑 미국이랑 보면은 여자가 그 선거권을 얻은 게 최근이더라고. 몇십 년 전에. 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사마현문도 아니에요. 18세기 아니야. 1900년대야. 그걸 시말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도 6.25 시대 때 거의 여자들도 우리나라도 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거는 그 역사적으로 유럽하고 그렇죠. 가서도 우리가 그렇죠. 상당히 네. 빨리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을 바로 직수입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 대상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이고 그 위에 나라들은 자기들이 발전해 오면서 변화한 것이니까. 그래도 아니 민주주의의 본산지보다 영국보다 우리가 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건 어. 달랐어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우리는 성이라도 갖고 오, 있었지만 그 성도 그러니까. 여자들 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선 시대에도 노예가 조금 나은 정도. 조선 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외가의 재산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유산도 유산도 분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따라도 구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니. 장자가 유산을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하게 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사. 장래 예를 들어서 제사? 내가 100을 갖고 있잖아. 애가 100이면 다음 세대가 10 줄어들잖아. 예.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제가 하려고 누가 그거라고. 이어지지 않는 거야. 예. 장남한테 주게 되면 100 다 주잖아.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나름 그것도 또 수컷들의 그게 장자 상속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그 보면은 옛날에 공평하게 상속했잖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저기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 한동안은 장자 상속이었어요. 딴 자식들은 그 상속권이 없었어. 한 집은 살아 있겠네. 그래 그 이유가 아까 뭐 제사도 관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재산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누면 재산 유지하기 그런 위해서. 심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로마도 성시대 마찬가지였고. 이전에도 보면 장자가 죽으면은 다시 동생이 뭐 행사치수가 되는 게 그런 결혼을 몰라 하거나 그 집안을 그래서 집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형태로. 아니, 그렇지만 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필리핀은 더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딱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빨리 받아들여서 여자들에게도 빨리 투표권을 준 것 같고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잘 성장해와서 우리나라 참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또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또 여건이 많이 신장돼가지고 성도 상당히 개방되고 유교에서 이제 뭐 여자들이 조금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맞벌이 없었잖아. 외벌이인 경우에 돈 관리를 여자가 한다면은 딴 나라 사람들은 놀래지. 네. 그러니까 남자가 벌어서 줘야 되는데. 자 이거 마저 끝내고 아까 얘기합시다. 얘기한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을 시켜서 여자들이 여건이 1918년 그점 됐다가 미국에서. 예, 영국 영국인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들이 생겼는 처음에 1918년에 영국 여성의 선거권이 획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50년대 독립하자마자 바로 선거권이 주어졌다는데 그게 참. 자 그다음에 379쪽 마지막 줄에 이성이 그 자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는지 이만하면 충분히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합의를 못 보는데 무슨 일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이성의 한계 이야기합니다. 진정 프라토고라스는
저 자신의 척도조차 결코 알았던 적이 없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만듦으로써 우리를 크게 기만했다. 이게 이제 프라토고라스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대한 비판이고, 탈레스가 인간을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길 때 그는 어떤 지식도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끝입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 다 됐네.